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EU 공공연구관리 프로그램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33,745달러로 2022년보다 2.6% 늘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올 1월 증가하며 석 달 만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에 반도체 생산이 감소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 수주는 반토막 났습니다. 증가를 보인 소비는 일회성 요인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수출 회복 조짐에도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리포트도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두 오전 8시에 공개 방송까지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증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장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8시면 제가 늘 여기에 대해서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포커스온에도 들어오셔서 많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좋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랠리에 달렸던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음봉을 띄우고는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국내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약간 조금 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3포인트 떨어졌고 코스닥은 5.68포인트 떨어져서 기껏 해가지고 잘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금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죠. 코스피 2670에서 지금 빠져서 2661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870포인트에서 다시 조금 빠져나와서 867.29포인트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을 보도록 하죠. 코스피 수급 저 먼저 봅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조금 많이 샀죠. 2,658억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309억 원 매수, 여기에 비해서 기관은 3,269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래서 기관이 현재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1.34%, SK하이닉스 0.84% 지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76%, 2차 전지 역시도 조금 약간 약세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16% 올라가 있죠.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일단 선별적으로 해가지고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1.96%,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계속해가지고 2,282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양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1,461억 원 매도, 외국인 817억 원 매도가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BM 4.44%, 에코프로 3.48%.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부분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걸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 이상 강세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HLB 현재 0.37% 하락했는데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조금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여기에 비해서 7.78% 여전히 머크와의 계약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 HPSP, 자 반도체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여기에는 지금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쪽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에 이제 테슬라가 어제 조금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코스닥 상위주들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자세한 해외 시황도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 시황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은 현재 양회가 열렸죠. 전인대, 전국 인민대가 열렸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으면서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조금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현재 주가는 내려갔죠. 주가는 내려갔는데 반도체만 지금 올라가는 상승세, 아직까지도 AI에 대해 가지고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외신에서는 이게 거품이 아니고 앞으로 더 간다라고 지금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지표 한번 보면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중국 현재 보시면은 상하이는 지금 계속 올라갔죠. 3일 연속 이렇게 양봉. 전전도 역시 양봉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리가 조금 올라가기 힘든 자리죠. 어쨌든 이 자리를 버텨준다. 뭐 이런 얘기로, 자, 여기 이 자리, 요 저항선을 어떻게든 떨어지진 않고 요 저항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될 것인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홍콩은 여기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첸 즉 대만 가건지수는 여기서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즉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TSMC 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자, 대만에서 즉 타이완에서 자첸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TSMC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미국장 보면은 아주 움직임이 약하죠. 이렇게 다우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여기서 보면은 자, 다우는 지금 위에 윗꼬리 양봉 아주 약해가지고 여러 약한 스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지금 음봉이 나온 상태죠. 음봉 나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 나스닥, 경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다?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거의 근처에서 조금 넘어간 건데 거기서 다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반도체가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갭이 3개, 3갭이 나온 상태. 반도체에서 3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는 상당히 지금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자리는 고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 반도체 부분에만 일부 그 트레이더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격전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점이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죠. 자, 오늘 화요일. 화요일이죠. 자, 니오부터 해서 타겟, 그 다음에 여기에 타겟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요게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저기 그 하부 디비전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끝나고 나서 로스, 요 옷가게, 의류 관련 회사, 그 다음에 우리의 백화점 노스트롬이 나옵니다. 노스트롬. 자, 요게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 메이시스나 이런 게 이미 문 닫는다. 문을 닫고서는 또 고급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노스트롬이 내일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내일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역시 좀 키우면은 역시 요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로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스트롬, 이렇게 백화점까지 해가지고 의류와 백화점 보통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JCX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타피스트리 같은 것도 앞으로 이미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들이 보는 거. 자, 개인은 뭐라 그러느냐? 자, 개인은 월스트리트 뺏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쭉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여기에서 일단 이걸 한번 보죠. 오늘 서비스 PMI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개인은 서비스 PMI 10시에 자,
서비스 PMI 지표가 밤 12시에 나오니까 요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보는 것들은 다 비슷한데 타겟하고 니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전기차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타겟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퍼거슨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로스 그다음에 노드스트롬이 안 보이네요. 여기는 여기 있구나. JWN 노드스트롬. 자 노드스트롬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티커가 좀 달라요. JW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양호한 이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3갭을 띄우면서 좀 잘 올라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조금 눌림을 주는 모습들이 우리가 좀 나스닥에 있어서 관점을 달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국내 시황뿐만이 아니라 국외 시황까지도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성희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소통 가능하신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 초록밴드 통해서 해외 시황까지도 짚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슈들까지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까지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도 보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리포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에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이슈들 미리 한번 받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초록밴드 통해서도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뽑아주셨는데 어떤 이슈들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일단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헤드라인 첫 번째 보면은 일단 간호협회 이거 되게 아주 정부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 간호협회 관계자를 만난 복지부 장관 이거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다음 성장판이 닫히는 생보사들 자, 지금 현재 저출산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들이 난리가 나는데 특히 생명보험회사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신축 아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건설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번째 자 반도체 빠지면 안 되죠. 자 삼성의 필름이냐 하이닉스의 액체냐.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공이 저거 관련해서 서울경제에 나온 건데 전공이 이탈 3주차.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간호협회 관계자를 만났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호법을 이제 바꿔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쟁점은 뭐냐? 자, 전공의 중에서 수술하는 전공이 있죠. 수술하는 외과가 있는데 외과를 요거를 PA, 자, 피지컬 어시스턴트 너스로 해가지고서는 얘네들도 수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간접적 압박을 하고 있다. 간접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지금 뭐가 돼 있냐? 현재 비대면 진료가 있고 비대면 진료 요거 해가지고 지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덜 떴습니다만 요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또 다른 이런 그 수술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즉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가 어떻게 관련 법들이 바뀔 것인지 이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과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의료 부문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바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면은 한국경제 성장판이 닫히는 생보사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출산율이 쭉 떨어지고 자, 저출산의 고령화. 자, 저출생의 고령화 이것만큼 생명보험회사에 직격탄이 없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죠.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죠. 손보.
그다음에 재산보험 해가지고선 섞어놓은 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보통 생보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출산율이 담보가 된다. 최소한 인원이 계속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적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모양이나 항아리 이런 모양 아니면은 항아리 모양의 이런 인구 구조를 선호하죠. 그래야 생명보험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갔냐? 이게 뒤집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자, 위에 계시는 분들은 많고 아래에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그동안 받아놓은 돈은 나갈 거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보험 신계약이 지금 현재 20조가 월 20조가 첫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관련된 보험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정확히 얘기해서 시그널이 나왔다. 자,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보험회사가 뭔가 캠페인을 벌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손보보다는 약간 조금 이 성장 능력이 성장이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걸 앞에 것들을 조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자, 신축 아파트 구하기 별따기 되겠네. 자, 요것도 지금 문제가 돼요. 자, 신축 아파트는 없고 구축만 늘어나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수명을 40년 봅니다. 40년 수명으로 보죠.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재건축이 들어가죠. 자, 재건축 진단하고 조합이 생기죠. 조합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건축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5만 가지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가 펼쳐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주택 공급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자, 원자재 너무 올랐어요. 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PF가 어떻게 되느냐? PF 부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분담금이 증가해. 분담금 올라가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오래된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자, 혼돈의 카오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사실은 정한 업체 중에서는 작년보다 공급 물량을 축소한 곳들이 대다수였다. 이게 특히나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의 아파트들 가격은 결국은 잡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축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해외 건설로 나가야 됩니다. 플랜트로 그동안 나갔었는데 이제 해외 건설로 해서 해외 건설, 그중에서 특히 신도시,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어디로 가냐?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건설사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해외로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내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주로 해외에서 신도시 건축이나 건축 이쪽으로 해가지고 경험이 있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종목들을 중심해서 건설 섹터들은 좀 더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도시 건축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으로 한번 보죠. 네 번째, 자, 여기 삼성의 필름이냐 하이닉스의 액체냐, 자, 치열해진 패키징 경쟁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자, HBM, 자, 보면은 HBM이 지금 현재 5세대까지 나왔죠. HBM 보자, 1, 2, 2의 E, 3의 E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5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삼성은 뭘 하고 있느냐? 자, 4 해가지고 6세대 HBM4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죠. 현재 요거 샘플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뭐가 달라요? 그랬을 때 삼성은 자 NCF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 TC-NCF.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그 다음에 MUR 방식. 자, 요 방식, 이제 하이닉스는 MUR 방식, 요 두 개를 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 얘는 필름으로 붙이기. 얘는 뭐냐? 자, 액체로 된 수지로 해가지고 붙이기.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한 장 한 장 붙입니다. 얘는 한 장 한 장 붙이는 거, 한 장 한 장. 얘는 12장 한꺼번에, 12장 한 번에. 공정이 달라요. 네. 하는 공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거를 이 NCF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바로 메모리가 휩니다. 예. 아주 얇은 이 메모리가 휘어집니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휘니까 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자, 올 연초에 일본 가가지고서는 관련된 기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사가지고 와서 NCF를 개량형 NCF 기술을 지금 들여가지고 HBM4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자,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고대형 메모리는 지금 우리는 HBM만 알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게 말고 하나 또 있었어요. GDDR6라는 게 있어요. DDR6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했는데 삼성은 여기에 집중을 했고 하이닉스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선택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HBM이 지금 뜨게 된 거죠. 물론 두 가지를 다 만듭니다. 삼성전자도 서로가 그렇게 해서 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자, HBM4를 할 때 자, 그럼 어떤 걸로 만들까 했을 때, 자, 그럼 NCF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그럼 이 NCF 기술, 즉 필름 가지고 붙이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하고 대신에 열이 나지 않고 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좀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율을 높이자. 이게 삼성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뭐냐? 야, 우리 MUR 잘 되고 있어. 이거 굳히기 들어가. 이걸 해가지고 시장 이제 점유율 굳히기 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으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이. 자, NCF도 장단점이 있고 얘도 장단점인데 서로 상호 보완 관계.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엉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2대 메모리 기업 전 세계를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회사 서로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에서 중요한 이슈 4가지를 헤드라인으로 꼽아주셨고요. 저는 4가지 모두 좀 특히나 HBM 쪽으로도 관심 있게 들었지만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섹터 관련된 강의를 들었을 때 비대면 진료 파트를 배워봤잖아요.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진료 파트에 투자를 할 때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비대면 진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 그다음 디스플레이. 첫째, 카메라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주. 자,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의료정보, 자기의 진료 기록 이런 거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관련 이슈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 세 번째, 어제는 하지 않았지만 또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G 이상의 어느 정도 이 엄청난 화질의 그런 그 고화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최소한 5G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와 보안 또 네트워크까지 3가지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발빠르게 이슈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방송 매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1분기의 유망 섹터로 반도체와 에너지, 자동차 전기 테마까지도 테마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시로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장도 한번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섹터 알려주실까요? 자, 오늘은 미국장. 어떤 걸 볼까 한번 보죠. 자, 누굴까요?
미국 자동차. 자, 자동차는 제가 국내는 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자, 미국 차. 네, 테슬라도 있죠. 네. 요즘 옛날에는 참 별 볼 일 없었던 그랬던 차인데 이제 전기차가 뜨면서 테슬라에 다시 열광하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죠. 자, 미국의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 미국의 자동차는 처음 시작한 것은 석유에서 시작했다. 당연히 미국의 석유에서 시작을 했죠. 그전만 해도 뭐였느냐? 대부분 증기기관, 석탄, 증기기관에 석탄을 썼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뭐였느냐? 말을 타고 다녔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말똥 냄새 오지게 나는 그 동네. 그래서 뉴욕에서도 심지어는 말똥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 미국 석유가 어디서 나왔냐? 펜실베니아의 타이터스빌이라고 합니다. 타이터스빌. 여기에서 석유가 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모든 것이 만악의 근원이 생겼죠. 자, 미국의 석유 이거에 대해서는 록펠러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터스빌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석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이밀러 벤츠. 자, 벤츠가 뭘 만들었느냐? 자, 휘발유 내연기관을 만듭니다. 자, 이게 나오면서부터 모든 게 이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탄생을 합니다. 각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가장 좋았던 동네가 어디냐? 바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거 미시간. 제가 학교 나왔던 데죠. 자, 미시간에서 이제 대량 생산의 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량 생산을 가장 많이 했던 회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 포드. 자, 포드가 여기에서 이제 디어본에서 이제 만들죠. 자, 웨인 카운티에서 한글로 써드릴게요. 디어본에서 여기서 이제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플린트하고 그다음 이 디어본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었냐? 그 유명한 T 모델, 포드 T 모델 T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느냐? 차값이 100불이 싸지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산다라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대량 생산 체제, 일명 컨베이어 벨트 생산이 이제 시작되죠.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서는 자동 생산 공정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를 만들었냐? 이 T 모델이 자그마치 1,500만 대가 만들어집니다. 1,500만 대.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거의 독점을 했어요. 처음에는 포드가.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잘자잘한 업체들을 이제 알프레드 슬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씩 인수를 해서 또 다른 업체를 만드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제너럴 모터스. 자, 왜 GM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자동차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는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만들어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싸움은 뭐였느냐? GM과 포드의 싸움은 간단했어요. 자, 소량 다품종 생산이냐? 그다음에 단일 품종 대규모 생산이냐의 싸움이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비용 측면에서는 포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GM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점유율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준 게 뭐였느냐? 1, 2차 세계대전이었죠. 2차 대전이었죠. 이 당시에 여기에 있던 차들을 가지고선 자동차 공장을 탱크 공장으로 만들어서 불멸의 M4 셔먼 탱크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셔먼 탱크까지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여기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그랬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승전국이 된 미국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고풍찬란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60년대 그 차들 등치 크고 배기량 빵빵하고 아무튼 하늘로 날아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가던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차들, 자, 캐딜락 엘도라도라든가 캐디악 엔도라도라든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뷰이크라든가 뭐 이런 GM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쭉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고
포드는 포드대로 해가지고서는 또 역시 내가 이거 포드 모델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브랜드를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세이블 머큐리라 세이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 링컨이 나옵니다. 세이블하고 링컨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아예 쩌리로 취급됐었던 그 크라이슬러가 있죠. 크라이슬러. 자, 지금은 스텔란티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도 역시 여기서 이제 그게 동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 얘는 그야말로 크라이슬러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석유파동이 살려주죠. 자, 석유파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4년 1차 석유파동 1, 2, 그다음 80년대 2차 그래서 석유파동 두 번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그 다음에는 일본 차들이 들어오죠. 도요타를 비롯해가지고 닛산, 그 다음에 마츠다, 도요타, 닛산, 마츠다 뭐 이런 것들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이 니뽕 차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선 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서서히 쇠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 많이 먹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아주 투박한 이런 종목, 이런 차 가지고선 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쇠퇴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준 게 테슬라죠.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단은 그 쉐보레, 자, 쉐보레, GM의 쉐보레 볼트가 있었는데 볼트 이외에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상용화한 게 누구냐? 테슬라다. 그게 테슬라다. 따라서 이 테슬라가 다시금 자동차 패권을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만들어준 게 현재의 미국 자동차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섹터 이슈 보시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렇게 바뀌는 게 쉬울까? 자, 요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첫 번째.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한 향수라는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조용하고 모터로 가는 이 차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장난감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자, 한마디로 감성에 안 맞아. 자, 두 번째는 뭐냐? 배터리를 쓰면은 춥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추운 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운 데가 많은데 이 지역에서는 이 전기차가 그야말로 쓰기가 너무 힘들죠.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행거리가 떨어진다. 즉 추워지면 주행거리가 떨어진다는 아주 심각한 약점, 결함이 있고 그 경우에는 자 우리는 히터도 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을 여름에 틀라 그러면 에어컨 그거 트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산업으로 하는 거. 자, 산업용 중장비. 제가 이미 그 전에 농기계 중장비 섹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비는 자, 15,000cc짜리 디트로이트 디젤이나 아니면은 저희 카멘스 이런 디젤 엔진을 쓰는데 자, 경유차하고 붙었을 때는 사실은 전기차가 그만큼 들어가기에는 리튬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요. 진짜 톤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거 잘못하면 사람 깔려 죽는 거죠. 그 정도로 비율이 안 맞다 보니 과연 이것이 산업까지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자, 넓은 시장이지만 생각보다 안 팔려. 미국 차가 생각보다 안 팔려. 자, 미국 가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보면은 대부분 뭘 사느냐? 도요타 삽니다. 네. 도요타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돈 있다. 렉서스 삽니다. 렉서스 사요. 그 다음 또 뭘 사느냐? 벤츠, 비머, 예, BMW, 비머라 그러죠. 벤츠나 BMW, 비머 뭐 이런 거 사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미국 차를 생각보다 안 사고 미국 차는 저거 서민들이 사거나 아니면 저기 아주 그냥 돈 없는 애들이 산다. 근데 그보다 더 못한 거는 현대기아나 산다. 그 더 못 산 애들은 현대기아 산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무튼 현대가 그렇게 좀 참 그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넓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미국 차가 안 팔린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 세 번째, 작년에 노조 파업했죠. UAW. 자, UAW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했죠. 자, 얘네들이 자 인건비 25% 상승. 어우, 우리나라 민노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건비를 확 올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비용이 올라가니 자 경쟁력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 네 번째, 미국의 IRA 규정을 해가지고서 미국 내에 있는 그 모든 그 자동차 회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동차가 여전히 도전을 거세다. 왜? 얘네들도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그거 팔거든. 그러니까 이거 IRA 규정해가지고서 넘어간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자, 미국의 완성차의 대표 테슬라는 이미 했고, 자, 제너럴 모러스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한번 이전에 자 금융위기 때 완전히 박살났죠. 74센트.
금융위기 때 74센트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뛰어 올려가지고 여기서 아주 돈 벌었어요. 74센트에다가 36센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돈 벌었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상당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죠. 자, 이게 미국 자동차들, 특히 산업주들 특징이 뭐냐면은 횡보가 길다가 한번 갈 때는 미친 듯이 한번 쭉 이렇게 튀어오른다. 자, 이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자, 이때는 왜 튀어올랐느냐? 미국에서 돈 풀었죠. 네, 돈 풀어가지고 보조금을 줬죠. 보조금을 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차를 다 바꿨습니다. 딜러샵으로 뛰어가가지고 하고 그때 카바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카바나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중고차 회사. 자, 카바나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번 더 튀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미국의 자동차 관련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와 또 제너럴 모터스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공개 방송 통해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섹터 강의 추가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리포트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심화있는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리포트도 받아가시고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강세 테마를 짚어볼 거고요. 히든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동안에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24%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종목으로 KLAC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덕산테크피아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저희가 2월 14일 공략했는데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62%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 공략했던 GST 반도체 종목이죠. 어제 역시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6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선점을 했던 종목인데요. 307% 수익률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종목들 중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가고 또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종목이 두 가지가 나와서 어제 리뷰로 다뤄드렸고요. 이렇게 좀 테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큰 수익 낼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강세 테마들은 어떤 테마가 있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좀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지금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뜨고 있는, 즉 여기에서는 여전히 그 AI 반도체 특히 HBM, 자, 아까 말씀드렸던 HBM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이 그나마 조금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로 좀 가고 있는 게 오늘 특징이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증권회사 그 다음에 금융 즉 은행하고 보험, 은행, 보험 이쪽이 그나마 자, 좀 가고 있는 여전히 그래도 이쪽으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종목이 금양,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지금 한번 좀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양이에요. 자, 우리 그 배터리 아저씨가 열심히 광고했었는데 4695, 자 46mm 지름에 95mm 길이, 자 여기 46mm 길이가 95mm.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46, 자 요게 95 이렇게 된 겁니다. 자 95mm. 자 21700 배터리 21cm에 70mm짜리 21mm 70mm짜리 그 배터리를 개량해가지고 만든 건데, 자 4680 이 테슬라 배터리보다도 길이가 더 길어서 여기가 좀 더 길죠. 15mm가 더 길어서, 그리고 내부에 조금 더 저걸 그 용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30% 업돼 있는 이런 개량형 배터리가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점 25.3%였는데 아직도 2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양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이만큼 밑밥으로 이만큼 많은 거래량들이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약간 완만한 하락을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꺾어져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종목에서 자 이전에 있던 이 많은 거래량이 여전히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상승분은 뭐냐?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것, 이 부분이라 즉 여기에서는 거품이 끼지 않고 순수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종목별로 개별 종목이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따라갈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CNC 인터내셔널. 자, 요거는 이제 색조 화장, 자 화장품 관련주예요. 화장품. 자, 얘는 화장품. 근데 화장품인데 얘가 떴어요. 자, 아침에. 자, 실적이 그만큼 증대되고 또 색조 화장품에 대한 또 수주 소식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앞으로 화장품으로도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 CNC 인터내셔널이 생각보다 시총이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꾸준하게, 자, 굉장히 꾸준하게 상당히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는 이 당시에도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완만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이런 종목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여기서 지금 장대로 양봉연을 나온 상태. 자, 여기 요 자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요 추세, 이 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LS 일렉트릭. 자, LS 일렉트릭이 드디어 이제 내일 인터 배터리에 또 나오죠. 내일 2024 인터 배터리가 나오는데 인터 배터리에 아마 출전할 겁니다. 자, 배터리에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금덩어리, 자 12kg짜리 금덩어리 2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주 끝내줬죠. 금괴 그런 거 하나가 3억짜리인데 그거 들어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2차 전지 참여 작년부터 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 부스를 더 키워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고요. 실제로도 이 LS 일렉트릭은 앞으로 구리 관련된 것 말고도 이런 것들을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도 할 거다. 그래서 이 덩치 큰 시총이 큰 종목이 15.14%나 튀어오르는 이 자리. 자, 그래서 이전에 자리에 비해 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 옆으로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00일선을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충분히 아주 좋은 종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증권, 금융까지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보여준 테마도 있고 좀 쉬어갔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테마도 있는데 지금 오후 장에서는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테마들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갈 거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힘을 넣지 않을까. 즉 비메모리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설계 이쪽도 한번 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방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방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별 장세지만은 의외로 괜찮은 것이 증권 중에서도 벤처 캐피탈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 반도체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의 강세 테마는 아니지만 방산과 비트코인 관련주들 쪽으로도 오후 장에서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테마별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브리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의 히든 종목 중에서 좀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히든 종목 리뷰로 만나볼 텐데 DSC 인베스트먼트 2월 15일에 저희가 공략을 해서 하루도 조정을 거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으로도 좀 엮였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리뷰를 한번 다뤄주실까요? 네, 자 이제 한번 DSC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갔었죠. 10% 이상 올라갔다 지금 좀 빠졌는데 7.76% 현재 올라가 있네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 일단은 벤처 캐피탈 즉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특히 이게 그 비트코인, 특히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하고 같이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 아주 정석적으로 아주 짝을 살살살살 올라갔어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사납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많은 걸 보면 상당히 사나운 종목이죠. 변화무쌍하지만 또 그만큼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만큼 기대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단기 장기 병선해 가지고선 갈라지고서는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여전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은 좀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를 이어오는 DSC 인베스트먼트 저희가 2주 만에 놀라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그동안의 히든 종목들 놓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별이 4개, 4가지. 자, 글자가 4개. 자, 제약바이오 섹터.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요즘은 계속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요. 자, 중요한 거 여기는 신약 개발. 자, 신약 개발 특히 많이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특징이 뭐냐? 굉장히 항암제하고 항암 진단 키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즉 암세포 관련돼 가지고서 즉 종양이죠. 보통 종양, 즉 튜머라 그럽니다. 영어로 튜머에 관련돼 있는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핵심으로 보고 있는 회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약 개발 중에 항암제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TGF-베타. 자, 이거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우리 제약바이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TGF-베타 같은 경우는 뭐냐? 암을 유발시키고 암이 자꾸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포 내에 있는 그 베타인데 그거에 대한 억제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백서사팁을 현재 병용요법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다 최근.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이게 임상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올라간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제약바이오는 뭐다? 위아래로 한참 움직이는 T익스프레스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죠. 차트.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위에 올라갔다가 이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이 종목이 쫙 내려가서 여기서 아름답게 올라갈랑말랑하는 자, 원형 바닥을 만들까 말까 하는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죠.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부터 했을 때는 원형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요걸 말씀드린다. 첫 번째 원형 바닥. 원형 바닥. 자, 여기에 나올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얼마나 빠졌느냐? 대략 자, 2020년부터 20년, 21년부터 해가지고서 쫙 20년부터 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최소한 뭐냐? 신약 중에서 자, 종양 관련 소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 같으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 장에서 역시나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항암과 키트 이런 쪽 신약 개발 이쪽으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록밴드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4년도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분기 유망 섹터들 과연 2분기까지 유망할지 섹터별로 분석집 받아보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공개가 될 2분기 자료집도 초록밴드 통해서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일같이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장 전에 어떤 이슈들을 브리핑해야 되고 또 오늘 장은 어떤 전략들로 헤쳐나갈지 함께 공개 방송 통해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섹터 알아봤고요. 제너럴 모터스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증권, 금융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항암과 진단키트 종목인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